이번에는 진짜 역대급 이 사전투표를 실시해가지고는 투표율이 제일 많았다라는 거예요. 전남에는 거의 뭐 30% 가까이 사전투표를 했다 그러대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투표 용지 반출 논란도 있는 거야. 어제 새벽부터 내가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반출 논란이야. 어떤 식으로 반출 논란이 일어났냐? 세상에 이 투표 용지 받고는 밥 먹으러도 가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민주주의식의 투표냐고. 아, 진짜 굴하지. 다른 나라에서 들으면 투표하는데 뭐가 저래. 전부 다 굴하라 그런다니까. 우리나라 진짜 문제 많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저거 없애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투표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는 투표 날짜를 이 날짜도 하고 저 날짜도 한다. 그거는 아니라고 봐.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는 좀 좋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사전 투표는 없애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전 투표는 없애야 된다는 거지. 음, 아침하고 저녁 먹방 뉴스 정규 방송에는 채팅창에 글을 못 적게끔 내가 막아놨어요. 회원 전용 모드로 해가지고는 회원 가입을 하신 분들만 채팅창에 글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는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번개론이요. 번개는 내가 뭐 구독자 제한이든가 아니면은 그냥 풀어놓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먹방 뉴스 아침 정규 방송에서는 그냥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면은 채팅창에 글을 적을 수가 없고 대화가 아니라 일방으로 뉴스 읽는데 어, 좌파의 일본 세력 일찍들이 너무너무 날 괴롭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나의 온화한 성격으로 되기 위해 가지고는 스스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음해적인 말을 하고 그러면은 나도 화가 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집중도도 떨어지고 그래가지고는 채팅창을 막아놨어요. 그래도 글을 적고 싶다면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멤버십. 구독 옆에 보면은 가입되어 있죠. 그 버튼을 눌러가지고 찬찬히 글을 읽어보시고 우리 마마네한테 후원으로 8,990원을 할지 18,000원을 할지 아니면 12만 원을 주고는 홍보를 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나도 돈 벌자고 하는 거지 봉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누구는 돈이 없는가 보다 그러대요. 예, 돈이 없어가지고는 유튜브 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셔요. 아유, 참. 올렸다 내렸다가 내가 그래도 그냥 예쁘게 봐준다. 자, 여기 투표용지 이거 선관위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이런 거 하나만 봐도 과거 투표가 어떠했었다라는 거,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한번 추측을 하면서 불신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쭉 읽어보면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 그러는데 사과해서 거쳐서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잘린다고 해가지고는 대한민국 대표가 이렇게 대한민국 5천만 인구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뽑는 건데 투표 한 장으로 인해 가지고는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판가름이 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할 수가 있냐는 거지. 여기 보면은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서면 입장문을 통해 사전투표 과정에서 관리 부실이 있었다며 선관위 책임을 통감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사과로 끝날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봐 나는. 이거는 29일 날 투표한 거는 다 무효화해야 된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너무 안일했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은 뭐 과거에 우리가 이태원 참사 있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감안을 했었어야지. 그렇지 않나요? 감안을 하고는 확실하게 털두철미하게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는 안일한 태도는 여전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번에 또 한번 계속해서 뉴스를 읽어볼게요. 김 사무총장은 서울 신촌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용지를 받은 선거인이
대기줄이 투표소 바깥까지 이어진 사례가 발생했다며 선거인이 대기줄에서 이탈하는 등 통제가 완벽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 사무총장은 확인 결과 반출된 투표지는 없었으며 투표소 바깥에서 대기하던 선거인이 빠짐없이 투표했다며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음, 그렇지만은 또 다른 유튜브가 찍었다라고 하는 어떠한 모 뉴스를 보면은 지금 내가 본 거는 JTBC야. 그래가지고는 아주 좋게 적어놨어요. 그런데 다른 방송을 보면 또 어떻게 나오냐? 그 투표 용지를 가지고는 줄이 길게 서 있어가지고는 그 투표 용지를 가지고 어디 식당까지 갔었다. 밥 먹으러 기다리기가 못해가지고 그런 방송도 있더라고요. 참 그런 방송이래 그런 뉴스도 있더라고. 그러면서 뭐 과거에는 바구니 투표였는데 이제는 도시락 투표라 그랬나? 아니면 점심 식당 투표라 그랬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지금은 JTBC를 받고 다른 뉴스를 또 한번 볼게요. 똑같은 뉴스야. 똑같은 뉴스를 가지고는 좌파, 우파가 어떤 식으로 적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쭉 보면은 한국경제야. 한국경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적었는지 볼게요. 자, 쭉 보면은 선관위는 지금 당장 서울 신촌 투표소뿐만 아니라 전국 투표소 또 이런 일이 없는지 파악해 국민께 보고해야 한다며 향후 선거 관리 미흡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책임자 처분 등 조치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국민들 의혹에는 불친절하고 고압적이 짝이 없으면서 잦아야 1년에 한 번 일도 야무지게 못해 매번 논란을 만드는 선관위 한심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음, 그리고는 또 쭉 보면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사전투표 첫날부터 벌어진 용지 반출 논란에 속코리 투표도 모자라 이번에는 밥그릇 투표냐고 비판했다. 그래요. 이전에 JTBC 거 읽었고요. 지금은 한국경제 거 읽었습니다. 똑같은 뉴스 기사를 두고는 이렇게 편리하게 다르죠. 이 소쿠리 논란하고 이거는 음, 남구 대명구동의 투표 함이 소쿠리였어. 나 깼는 줄 알았어. 와 시골이 아니라 지방에는 이렇게 소쿠리에다가 투표를 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깜짝 놀랐다니까. 음, 아무튼 이 사전 투표 이 용지에 관해 가지고는 소쿠리 투표 그다음에 밥그릇 투표냐라고 하는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서 이야기를 했냐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 하면은 투표소 앞에서 생중계 방송을 하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그대로 확인됐고 그래요. 음. 그리고는 오전 11시부터 해가지고는 약 1시간 동안 이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니까 가짜는 아니고 팩트는 확실하다. 그런데 JTBS는 불리한 내용은 싹 다 뺐다. 근데 내가 봤을 때 29일 날 투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선관위 의심 간다. 많이 간다. 내가 봤을 때. 자, 이거는 한국경제 사전투표소 용지 대거 반출. 아까 전에는 JTBC. 그래서 똑같은 뉴스를 봐도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사람이라 그러면 그랬다. 국민들로 인해 가지고는 조금 혼동이 가게끔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한 기사가 어떤 건지를 알 필요가 있잖아, 국민들은. 그러니까 좌파가 적는 거는 좌파가 벌어진 일에 대해 가지고는 좀 좋게 적고 그 다음번에는 우파 쪽에서는 약간 돌직구로 날리고 그런 그게 보여진다라는 거지. 그런데 저기 뭐야 어 밥그릇 투표냐 그 다음번에는 소쿠리 투표냐 요렇게 비유한 거는 돌직구다. 그런데 투표 용지를 들고 식당까지 갔다라는 거는 그거는 확실한 건 없지만 나도 그렇게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런 그걸 비유해서 그렇게 적은 것 같아. 근데 사전투표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나라에도 사전투표라는 거 미국에 있나? 뭐 바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들지만은 사전투표 나는 솔직히 별론 것 같아요. 본투표 그게 낫지. 음
요건 뭐다? 참치 넣고 그 다음번에는 긴 부스러기 넣고 음, 양파가 아니라 파 다진 거 넣고 볶았죠. 그리고는 위에다가 파프리카 올렸어요. 파프리카 약한 불에 해가지고는 또 볶고 맛있냐고요? 너무 맛있어요. 아 참 김치도 조금 썰어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느끼한 맛도 없음. 너무 좋아. 별다른 양념 하나도 한 거 없음. 참치 자체가 약간 짠기가 있고 김부스러기도 약간 짠기가 있잖아. 그래서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요거는 뭐 계란국. 음, 아침 맛있게 하세요. 그 다음번에는요, 이낙연 씨가 아침에 새벽에 읽었던 건데, 이낙연 씨가 이재명 장남 논란에 입 열었다 그래요. 아, 댓글러들 들어와가지고는 안티지 분탕을 부려야 되는데 못 부리니까 휙 나가버렸네. 음, 여기 보면은 이분이 입을 열었어요. 어떻게 말을 했냐? 뉴스는 데일리 아니야. 29일 정치권에 따르면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3차 TV 토론회에서 언급한 이재명 후보 장남 동호시의 젓가락 논란의 여파가 21대 대선 후반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과거의 일이라며 2022년 대선 이후 윤석열 정부 시절 당사자는 혹독한 수사와 재판을 거쳐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받았고 자신의 가호에 대해 지난해 최종적으로 법적 책임을 졌다고 밝혔다. 저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불법 도박 이런 거는 이재명 씨도 이야기를 인정을 했었죠. 그렇게 그렇게 가족 관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이재명 씨도 전과 사범이죠. 음주 운전의 암묵적인 살인 이거는 좀 이렇게 음주 운전은 진짜 암묵적인 살인이에요. 음주 운전을 해가지고는 사고가 안 난 게 다행이긴 하지만은 술을 마시고는 운전대를 잡는다라는 생각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안일하다라는 거야. 어, 문제가 크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나왔다라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는 가족 관계도 문제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씨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나는. 자, 뉴스를 또 보면은, 이낙연 상임 고문은 유력 대선 후보를 비롯한 당사자의 가족 논란에 참 불행한 일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도 이 같은 논란이 대선 당일 유권자들의 심경 변화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근데 내가 봐서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아는 사람은 알겠지. 나도 뭐야 저기 장남 이야기는 예전에 한번 본 것 같아. 근데 잠시 망각을 했었던 거지.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지. 사람은 시간 지나고 나면은 내일 아니면은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저렇게 한번 음, 부스럼을 줬다라는 거지. 이준석이가. 그래가지고는 다시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리고는 이준석 씨가 뭐 장남이 이야기했는 것을 인용해서 이야기한 거지 이준석 씨가 이야기한 건 아니고 그 장남은 내가 뭐라고 남의 자식 뭐라고 이렇게 왈가불가 할 그거는 못 되지만은 우리는 대통령을 뽑는 거지 동네 이장을 뽑는 건 아니에요. 동네 이장도 행실이 안 좋으면은 다들 거부해. 근데 하물며 우리는 대통령을 뽑는 거야. 그런데 그런 대통령의 아들에 대해 가지고는 문제를 삼지 않는다라는 거는 어, 국민 1인으로 봤을 때 문제를 삼지 않고 덮어주듯 옹호하고 그런 사람들은 만약에 본인이 어? 본인이 이재명하고 같은 위치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는 본인이 술을 마시고 음주 운전이 됐는데 이재명 씨는 깜빵에 안 가고 니는 깜빵에 가고 그 다음번엔 본인의 아들은 깜빵에 가는데 이재명 씨 아들은 그냥 벌금 500만 원을 퉁치고 그러면은 기분이 안 나쁠까? 난 내 같으면 기분 나쁠 것 같아.
모든 대한민국은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 법 앞에서 평등해야 되는데 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씨 패밀리만 뭐 특권을 누리는 것 같잖아. 특권을 누려야 할 만큼 그렇게 잘난 사람은 아니야. 근데 누군가가 배후에서 밀어주고 있는 세력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지. 그 말은 뭐 좌지우지 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내가 봐서는 그렇게 많이 느껴져요. 어떤 세력?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대화로 평화통일 외치면서 누군가를 추종을 했었죠. 누구를 추종을 했을까? 그 대화로 평화통일이 진정 우리한테 좋은 거였을까? 나는 절대로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요즘 들어가지고는. 그냥 굴종의 저자세로 김정은한테 우리 대한민국을 통째로 맡기는 듯한 그런 그 제스처로 보여졌다라는 거지. 그 당시 때는 아니었지만 그 당시 때는 좋게 생각을 했었고 지금 생각했을 때는 와 만약에 진짜 그렇게 됐었다면 끔찍했다라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대한민국이 통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USB만 건네줬는데 진짜 그 USB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지 나는 이재명 씨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씨한테 묻고 싶어. 만약에 거기에 진짜 기밀 정보가 있었다 그러면은 진짜 문제다니까. 북한은 지금 우리를 쳐들어오고 싶어도 그들의 경제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만약에 경제력이 되면은 쳐들어오지 않을까? 나는 쳐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과거에 6.25 때 걔들은 우리를 쳐들어온 거야. 마찬가지라니까. 근데 그 북한한테 달러를 그만큼 줬다라는 거, 그거는 김대중 시절부터 이적행위였다라는 거지. 통일을 해도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가고 자본주의로 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통일이 되어야 되지. 우리가 북한 김정은 체제의 굴종이 되어가지고 들어간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야. 아, 카메라가 약간 삐뚤은 것 같아. 조금만 돌릴게요. 그걸 국민들이 그 당시 때는 몰랐을 거야. 하긴 나도 몰랐으니까요. 몰랐으니까 그렇게 문재인을 지지를 해줬지. 근데 지금 와가지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로 인해 가지고 내가 확실히 알았다니까. 이재명 씨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 시키고 교활한지 내가 언제 느꼈냐면은 제주 4.3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는 추모식을 매년 하잖아요. 그때 그 추모식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10만인가 1만인가 모르겠다. 국민들을 쏴 죽일 수 있는 총알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지. 그거 아니었거든. 거짓말인 거야. 그런 거짓말을 입에 침 하나 안 바르고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희석시키기 위해 가지고 자기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거야. 무서운 사람이야. 양심을 버린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시킨다라는 거는 양심을 버린 거라고. 그래서 나는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종북주의 세력자들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에 종북주의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진 않겠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다 이상해. 이런 시점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라는 사람들은 어떤 연유로 지지하는지 모르겠어. 김정은이가 남한을 좌지우지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다 빨갱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요. 특히 젊은 사람들.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도 과거사를 알기 때문에 크게 덜 할 수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과거사를 모르잖아요. 문민정부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과거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고. 그냥 이론적으로만 했고 또 그 애들이 배우는 공부는 어, 전두환 독재, 박정희 독재 그런 식으로 배웠으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 절대로 독재 아니야. 독재면은
공산주의의 독재였으면은 종교가 기독교, 천주교, 기독교가 다 있지 않아. 불교부터 시작을 해. 힌두교 뭐 다 있지. 심지어는 뭐 사이비도 있다. 그런 상황에 무슨 독재가 있을 수가 있냐고. 그리고는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게임 다 했었고. 그런데 독재로 몰아갔다. 그거는 어떠한 모한 세력들이 6.25를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 만들기 위해서 쳐들어왔다라는 것을 약간 뭐 미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 많이 들어. 그러면서 5.18은 그렇게 들고 일어나지. 진짜 아이러니해. 과거까지 내가 진짜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를 하기 전까지는 진짜 몰랐기 때문에 그 5.18도 많이 문재인 정부에서 들고 일어났을 때 옹호해주고 그랬는데 지금 그것도 생각해 보면은 제주 4.3 사건 때하고 비슷한 그런 쪽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제주 4.3 사건을 찾아보니까 북한 소행이었더라고. 예. 남한에서는 때려 죽일 놈인데 북한에 가가지고는 훈장까지 받을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지. 김달삼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게끔 선동질을 한 거야. 그러고는 자기는 뭐 북한에 가가지고 김일성 훈장 뭐 이군 또 까먹었다. 아유 무슨 무슨 훈장이야. 그러고는 죽었다 그러더라고. 찾아보니까. 그러고는 엄청난 업적을 쌓는 명예훈장 비슷하게 그래 받아가지고 죽었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 문헌에 보니까. 찾아보면 다 나와.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자꾸 덮고 숨기고 하려고 하면 할수록 국민들은 더 의심을 사게 되니까 이참에 확실하게 다 까발라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의 전략이 어떤 건지. 뭐 사회주의 뭐 스웨덴도 사회주의고 뭐 북유럽도 사회주의고 유럽이 사회주의니까 사회주의로 가도 된다. 에라 우리 위에 누가 있어? 북한이 있어. 북한도 일명 사회주의라 그래. 정신 차려요. 지금 이재명 찍으면은 그대들은 최악인 거야. 그래서 지금 누굴 찍어야 돼? 기호 2번 김문수. 김문수를 젊은 사람들은 뽑아야 되는 거야. 30대 40대 다. 다들 무슨 뭐 코인, 집값 이것 때문에 뭐 이재명을 찍는다 그러는데 집값은 들고 흔들어 가지고는 인위적으로 조작으로 인해 가지고는 집값이 올라가는 거는 그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냥 오를만 하니까 오르는 거야. 근데 물량이 많다 이러면은 오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잘 판단을 하라고. 보니까 폭락이들도 있고 폭등이들도 있고 그래. 나는 거기 딱 중간이야. 집값이 폭락이 되어도 안 되고 폭등이 되어도 안 된다는 주의자예요. 그런데 오르면 뭐 오른다 하면은 계속 뭐 오를 수도 있겠지. 그러다가 주춤하면은 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나는 부동산으로 쓴맛 단맛을 다 봤다 그랬잖아요. 집 한 채 가지고. 어느 누구는 내가 여기서도 사고 저기서도 사고 그랬는데 아니 서울에 한 채 그거였어요. 물론 똥값일 때 팔았지. 아무튼 이낙연 씨도 이재명 씨를 저격하는 거야. 이낙연 씨는 더불어민주당이죠. 거기서 탈당을 한 거야. 왜 했겠어요? 더불어민주당에 이상한 세력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탈당을 한 거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북한까지 먹여 살려줘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이렇게 무기 개발에 군사력에 그렇게 매진을 하지 않으면 되는데 걔들은 군사력에 매진을 하잖아. 돈을 다 쓰는 거 아니야. 그게 문제라니까.
자꾸만 북한을 조금 북한의 경제력을 키워주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세력이 있는 것 같아. 얼마 전에 받는 뉴스인데 북한의 금강산을 기네스북에 올린다 그랬던가 뭐 유네스코에 뭐 어디 올린다 그랬던가 어, 절대로 거기에 올리게끔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북한의 경제력이 좋아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달러를 퍼준다? 안 퍼준다? 안 퍼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재명 공약에는 퍼주는 공약으로 되어 있다. 내가 봐서는 이재명 씨도 약간 뭐 이용을 당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이용을 당하는 것 같다. 어느 나라에서나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을 봐요. 학벌이 좋다, 그 다음번에는 뭐 경제력이 있다, 이런 걸 다 벗어나가지고 그 사람의 도덕성을 본다고. 그런데 이재명 씨의 도덕성과 그 가족의 장남의 그런 도덕성, 그 말했는 거, 그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 그 장남이 어떻게 말했는가. 그러니까 장남이 말했는 말 멘트나 아버지 입에서 나온 멘트나 똑같다라는 거야. 그런 사람을 대통령을 만든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수치다. 진짜 수치예요. 그런 사람을 대통령을 앉혀놓게끔 한다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을 모욕하게끔 하는 거야. 더불어민주당에서의 모 세력들이. 그런데 계속 그 사람을 앉히려고 하죠. 근데 이재명 씨는 권력에 눈이 휙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는 것 마냥 좌지우지하죠. 아니라는 거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니까 젊은 사람들. 지금 누구 찍어야 돼? 김문수야. 김문수.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 때 글로벌하게도 경제 뭐라 그럴까? 경제력을 넓혀 넓혀셨던 것 같아. 아, 발음도 진짜 지독하게 안 된다. 누가 내가 발음을 잘 못하니까 이가 빠졌어요 그러더라.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본인들도 내가 했는 말을 발음한다라고 해봐봐. 계속 빠르게 꼬인다니까. 영어보다도 가끔은 한국 발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암튼 난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다가 말았지. 아, 3000%또 빠졌어. 집중해야지. 내가 뭘 이야기 하려고 그랬더라. 아, 정말. 아, 미처 생각 안 나. 어떡해. 이걸 레트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전달하는 거다 보니까 가족상 그러니까 이재명 씨도 내가 봐서는 권력에 지금 눈이 멀어가지고는 누구한테 어떤 모 세력한테 이용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내가 봤을 때. 그러면은 그런 세력한테 좌지우지가 된다면은 나중 되면은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걸 하고는 감안을 하고는 그러면 안 되겠다. 추측을 하고는 절대로 나는 이재명은 안 찍는다라는 거지. 내 눈에도 이재명이 아니다로 보이는데 어, 나보다도 좀 똑똑한 사람들은 김문수를 찍겠죠. 나보다도 나보다도 약간 좀 띨띨한 사람들은 뭐 25만에 현혹되어 가지고는 찍으려고 하겠지만 나도 안 찍는다. 몰랐을 때는 내가 우리나라에 7년 동안 없었거든요. 횟수로.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를 잘 몰랐지. 그런데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고는 애 놓고 애 보고 막 그런다고 해가지고는 그냥 아니랬었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 20대 때 김대중 씨하고 나오고 막 그랬을 때 진짜 생각해 보면은 엊그제 일 같아. 처음 다 포장마차에 앉아가지고 술 마시면서 김대중이 되면은 뭐 이해창이 되면은 분분했었거든. 그런데 뭐 여러분들은 공산주의가
된 게 뭐가 있냐 하지만 내가 봐서는 공산주의가 됐다라는 거지. 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이렇게 하기가 겁나. 이렇게 하면서 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이래도 일이네. 아, 아이러니해. 그러니까 그냥 손가락 포인팅 안 하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치는 대통령이 다 모함으로 해가지고는 무지렁이들을 선동시켜 가지고는 시위를 하게끔 한 거야. 그래서 탄핵을 시켰다는 거지.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희석을 시키는 의미도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는 사회주의 뭐가 다른지 잘 모르거든요. 잘 몰라. 그런데 음,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치는 대통령을 다 모함을 시키고 끌어내린 거야. 본인들은 그렇게 깨끗해? 나는 아니라고 봐요. 진짜 아니라고 봐. 더 많이 해먹고 더 국민들 세금을 삥 뜯는 라인은 더불어민주당 라인이야. 그러니까 시위 때마다 이용당하는 그대들 잘 생각을 해봐요. 그때나 어느 정도 이렇게 콩고물 얻어먹듯 챙김을 받듯 그렇지. 그거 끝나고 나면은 어때? 아니잖아. 그러니까 휘둘리지 말라니까. 시민단체하고 여성단체 뭐 어쩌고 저쩌고. 난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여성을 위하고 무슨 뭐 여성 인권 어쩌고 그랬으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누드 사진에 박근혜 대통령 얼굴을 합성을 시켜가지고는 표현의 자유라는 그런 모욕적으로 그렇게 행동했을까? 어? 아니라고.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 국민 의원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아. 어떠한 세력이 있다고. 진짜 만약에 어, 표현의 자유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통령 이었던 박근혜 대통령 얼굴을 그런 누드 사진에다가 합성을 해가지고는 그런 식으로 모욕을 줬다. 그게 진짜 표현의 자유다. 그러면은 이준석 씨가 이야기하는 거 그거 젊은 사람들 세대의 표현의 자유야. 근데 그거 지금 긁고 넘어지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행위를 보고 있으면은 대한민국의 지성인들을 멍청하게 생각을 하는 건지 모질로 생각을 하는 건지 납득이 안 간다고. 어차피 이해력이 조금 떨어지고 하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캐치를 못 하겠지. 그렇지 않을까? 관심이 없어가지고는 정치계를 안 봤던 거지. 4개월 만에 대한민국 30년 문민정부를 다 봤다. 내가 100% 맞을 거예요. 이, 보니까 이재명 장남이 가해가지고는 이낙연 씨도 한번 입을 댄 거야. 생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씨에 대해 가지고는 그냥 좋게 이야기는 한 건 없지만은 그래도 부정적으로 이야기는 하진 않았는데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라면은 문제가 크다라는 거지. 여기 또 쭉 해가지고 읽어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장남 리스크가 대선 최종 득표율에 영향을 미칠 범위는 5%포인트 정도로 전망된다 그래요.
이 상임 고문은 국민께서 누적되는 이재명 후보 사법 리스크에 더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 범위는 최종 득표율 5%포인트 정도 차이로 본다 그런데 저 정도밖에 안 될까? 아무리 저소득층이고 극빈층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어, 왜 이런 거 있잖아. 나는 바람풍 그래도 자식은 바람풍 그러게끔 키우고 싶어 하는 마음. 그 마음은 저소득층, 극빈층 할 거 없이 다 똑같다고. 그런 걸 봐서라도 나는 이재명 씨 나 많이 안 나올 것 같아.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전라도 강주 쪽 아닌 다음에는 저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나온다라는 거는 대한민국의 수치야. 젊은 사람들 언뜻 뭐 이재명 씨가 호응해주고 하니까 좋아라 그러지. 난 내가 봐서 문제가 진짜 큰 것 같다. 예. 심각한데 아주 심각한데 언뜻 보면 현재 시점에서만 딱 봤을 때는 전혀 심각하게 보여지지가 않은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미래를 생각을 하면 아주 심각하다라는 것이 뭘 보고 과거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보여준 행위들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되어야 할 일 하나도 아니었어요. 그리고는 이명박 그 사건 결과 난 거 있어? 없어. 어떻게 하든 얘들은 모함으로 만들어 가지고는 그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가진 대통령을 희석을 시키는 거야. 그게 빨갱이 세력들 아닐까요? 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확실하게. 자, 그 다음번에 또 보면은 일단은 이낙연 씨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씨를 반대하는 것 같다라는 거지. 그리고는 이준석 씨 같은 경우에는 나는 아직 많이 나이가 젊어요. 그리고는 저 개혁이라는 게 우리가 단계적으로 해가지고는 개혁이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갑작스런 개혁 반감이 가져지는 거야. 왜? 그만큼 우리나라가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나도 내가 외국 생활하면서 내 스스로가 조금 오픈되어가지고 오픈 마인드고 그다음 세월이 이만큼 흘렀으니까 좀 오픈되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뚜껑을 열어서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거지. 그러려면은 어떻게 천천히 천천히 변화가 되었는 국민들의 마인드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지.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20대, 10대, 30대들의 생각은 어떻다라는 거. 그러려면은 개혁이 지금 당장 될까?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준석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한다면 무조건 다 뭐 김문수를 찍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준석을 정치계에서 발을 못 디디게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계속 들고 팔 거라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렇지만 눈 하나 깜짝하면 안 된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진짜 뭐 티끌 하나까지도 다 긁어 넘어질 거라고 나중 되면. 나중에는 제 대통령 만들자고 우리가 아직은 어리고 젊어 그러다 보니까 음, 정치를 잘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막 고의로 찍어 누르는 거야. 쟤들 전략은 이재명이 이임제 장기 집권 만들고 그 다음번에 뭐 북한 그렇게 정권 잡게끔 하려고 하는 전략이 눈에 딱 보여.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인다고. 나도 좋게만 생각했던 더불어민주당이야. 근데 윤석열 계엄한 거 보고는 뒤통수한테 맞았다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한테서. 어느 얼빠진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인 21세기에 머슬러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을 내가 그랬지 며칠 전에 니네 아버지 권한을 옆집 아저씨가 뺏었다고. 그럼 뭐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치는 대통령의 권한을 북한 김정은이가 뺏은 거랑 마찬가지야.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의 생각이야. 네가 말하는 그런 그게 뭐 문헌에 있니? 이렇게 묻는다면은 아니 나의 생각. 유튜브 나와가지고 하는 건 다 뭐 본인 생각이지 팩트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뭐 경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주식에 관해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추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그게 팩트는 아니니까. 음, 맛있다. 뭐든 대충대충 해도 맛있다. 배가 고프니까 그런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나의 생각은. 그래서 뭐 기호 2번. 무조건 김문수를 찍어야 된다. 기호 2번. 이분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기호 2번. 김문수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 시절에 나름대로의 경력, 연역 그래야 되나? 업적을 보면은 몰랐는데 어, 좋은 일을 많이 했다가 아니라 글로벌하게 다른 나라하고의 대외 관계도 이룬 거 있고 많더라고. 그렇게 했을 때 대한민국 국격을 또 높여줄 수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설난영 여사도 있고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이재명이가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국격은 추락하게 되는 거야. 왜? 아들은 정가, 아버지는 또 정가, 엄마도 정가. 뭐 무슨 벌금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 따져보면은 벌금 물었다고 해가지고 정가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렇겠다. 음, 그렇지. 벌금 물었다고 해가지고 정가는 아니지. 그렇잖아. 벌금을 물었다고 해가지고 정가는 아니지. 자, 그다음번에 또 한번 뉴스를 볼게요. 경제 뉴스 한번 봐야지. 오늘 주시장이 어떻게 될까? 어, 어, 어. 우리나라 경제가 나쁘지는 않은데 계속 나쁘다고 막 죽이 놓는 거야. 10개의 가게 중에서 6개만 돼도 잘하는 거야. 잘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10개의 가게가 있으면은 3개는 잘 되고 나머지 3개는 어느 정도 되고 그 외에 4개는 잘 안 되는 거야. 그건 전 세계 어디 가도 다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만큼 가게가 많은 나라도 없어. 그런 거 따지면은 진짜 잘 되는 거지. 다른 나라 가봐봐. 유럽이나 이런 데 나가본 사람들 많을 거야. 이제는. 나가면은 가게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힘들다라고 하는 게 없으니까 그런 거야. 예. 시골에 가봐봐. 외국에 시골 가도 가게 같은 거 잘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그나마 있는 거지. 100m 반경에 슈퍼마켓이 몇 개고 미용실이 몇 개고 병원이 몇 개인지를 한번 카운팅을 해보라고. 커피숍만 해도 야 진짜 몇십 개다.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놈은 큰 소리 치는 거지. 안 된다, 안 된다, 죽겠다. 그러니까 더 경제가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그러면서 뭐 더불어민주당 라인들이 막 죽여놓는 거지. 부동산도 마찬가지 아닐까? 아무리 핫한 데라도 100%다 분양이 되는 데는 거의 없어.
10군데 서울에 분양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분양 기록을 보면은 다 완판되는 되었던 때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니까요. 강남은 좀 많이 완판이 되는 경우가 많지. 그랬던 것 같아. 근데 그 외의 지역들은 완판이 안 된다니까. 음, 봐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소득이 늘어도 지갑 닫았다 그래요. 1분기 실질 가계 소비 4년여 만에 최대 감소. 그러니까 소득은 늘었다 하더라도 돈을 안 쓴다라는 거겠죠. 저소득층은 고물가 탓에 지출액 늘어 그래. 올해 1분기 가구의 소비 지출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저소득층들은 물가가 올라가지고는 지출이 되는 거고, 돈이 있는 사람은 아 조금 아껴야지 해가지고 안 쓰는 거고, 뭐 그런 것 같은. 있는 사람은 써야지 왜 안 쓰는 거야. 돈이라는 건 써라고 있는 건데. 어? 2개를 넣어버렸네. 하나 삭제. 지금 최저시급이 10,000원하고 30원. 10,000원하고 30원. 내가 서울에 올라와가지고는 받았던 게 한 달에 150. 그게 풀타임으로 한 건 아니었고 오전 타임에 강의 나가고 오후 타임 저녁 타임에 강의 나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150을 받았거든요. 몇 년도에? 99년도 그렇게 받았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그러고 있다가는 서플러스 글로벌 때 거기 다닐 때는 180을 받았지. 2000년 2000년 1년도였나? 그리고는 그때 최저시급이 1 1,500원이었나? 1,600원이었나? 20년 만에 지금 뭐 10배까지는 아니어도 엄청 올랐던 거지. 그렇게 올랐는 게 문재인 정부 때 중간에 한번 계속 뭐 100원, 뭐 200원씩 올리다가 한 방에 1,000원을 싹 올렸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최저시급이 10,030원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는 1시간 만에 일해도 10,030원을 준다는 거야. 지금 뭐야 젊은 사람들이든 나이가 든 사람이든 돈은 있어도 안 쓴다라는 거지. 분위기를 너무 흉흉하게 죽여놨으니까. 그래도 전부 다뭐 여름 되어가지고 휴가 간다 이러면 전부 다 해외로 나간다니까요. 웬만큼 번다 이러면은 적어도 상위 한 30% 안에 든다 이러면 전부 다 나가지 해외로. 뭐 30% 안에 든다 안 그래도 그렇게 안 해도 동남아라도 나가지. 한국 여행 안 하고. 한국 여행은 누가만 해? 20대들 그 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 그 외에는 전부 다 골프를 쳐도 동남아 가서 골프를 친다고. 왜? 한국보다 싸니까. 한국보다 싸니까 전부 다 해외 나가지. 대접 더 잘해주지. 호텔 빵빵하지. 다 먹었다. 지금 몇 시? 벌써 혼자서 중얼중얼 왜 이야기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지나버렸네. 진짜 맛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싹 돌려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보자 오늘 주식장이 어떻게 될까? 증권 정권 뉴스를 한번 봐야지. 어떤 빅뉴스가 있는가. 이제 장고 시작되겠다. 8시부터 시작이잖아. 야 저기는 벌써 떴네. 지금 몇 시? 아직 멀었는데 여기는 왜 벌써 이만큼 떴지? 보자. 얘는 뭐지? 뭐 삼성을 하나 봐. 보자. 진짠가? 이건 또 뭐지? 진행성 핵성마비 치료제 그런다. 미국 이어가지고는 유럽에서도 희귀약품으로 지정. 진짜 저거 하나 가지고 울고 먹네. 그러니까 내 말이 딱 맞는 거야. 어떤 치료 약물 하나 가지고는 여기도 적용해보고 저기도 적용해보고 그 다음에는 그 약물에다가 다른 걸 또 투입을 해가지고 또 적용해보고 그러는 거야. 근데 희귀약품과 패스트 트랙 지정받았다.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해가지고는 희귀의약품과 패스트 트랙을 지정받았다. 와 이거 상당하네. 미국하고 유럽, 한국 등 주요 신약 개발 규제 기관에서 모두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아 각각의 개발 혜택을 모두 적용받는다. PSP는 균형 장애, 안구 운동 장애, 언어 인지 기능 저하 등을 유발하는 비정형 파킨슨 증후군으로 파킨슨 병과 증상은 비슷해도 진행 속도가 훨씬 빠르다. EMA는 유럽에서 환자가 5만 명 이하인 희귀 질환에 대해 치료제를 개발하면 과학, 자문, 개발 지원, 허가 신청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시판 후 10년간 시장 독점권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네요. EMA는. 저 과정이 또 있는가 보다. 야, 그런 게 있구나. 이 5만 명 이하인 희귀 질환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면은 10년간 시장 독점권을 부여를 한대. EMA가. 유럽 의약품청 그걸 EMA 그래. 유럽 의약 유럽의 약품청 그래야 되겠다. 약품청. 유럽의 약품청 그게 EMA다. 아니면 유럽 의약품청 그래야 되나? 유럽 의약품청 그래야 되겠다. 유럽의 약품청이 아니라 유럽 의약품청이라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미국 식품의약국은 FDA고 이거 바이오 종목을 하려 그러면은 요 정도는 알아놔야 되거든. 보통 FDA는 알잖아요. 미국 식품의약국이라는 거. 그런데 EMA는 잘 모르잖아. 여기. 발음하기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유럽 의약품청 맞나? 아무튼 EMA야. 유럽 의약품청. 그 다음에는 식품의약국, 미국 식품의약국, FDA. 음,
또 있다. 그 다음번에 보면은 희귀의약품 그거는 OMP야. 그러니까 유럽의약품청으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그러네. 음, 그런데 이렇게 희귀 질환에 대해 가지고는 이런 치료제를 개발을 하면은 이 EMA에서 10년간 시장 독점권을 부여를 한다 그러네요. 5만 명 이하의 희귀 질환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면은 과학 자문 개발 지원 허가 신청 등에 대해 가지고는 수수료 감면도 하고 면제도 해준다 그러고 그다음에 시판하고 난 다음에는 10년간 시장 독점권도 어, 부여하고 혜택도 준다 그러고. 음, 아, 와, 진짜야? 어, 젠백스는 앞서 FDA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미국에서는 시판 후 7년간 시장 독점권 부여, 임상 비용 최대 25%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확보했다. 지난 7일에는 FDA 패스트 트랙 지정까지 획득해 향후 PSP 치료제 임상 개발과 승인 절차가 한층 더 가속화될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글로벌 3상 임상 시험 추진에 더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음, 그건 저렴해 3상. 3상 3상 성공했다 그러면은 좋은 거지. 3상 성공했다 그러면 대박인 거야. 초대박인 거야. 젠백스 관계자는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미국과 유럽에서 모두 희귀 의약품 지정을 받으면서 치료제 개발 가능성과 필요성을 모두 인정받았다 그러네요. 다양한 혜택을 활용한 글로벌 임상 실험을 조속히 추진해 PSP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게 끝이야. 아, 그렇게 해가지고는 올랐구나. 아, 그래도 저 정도의 뉴스 치고는 안 올랐는데 보통 이 정도 뉴스다 이러면은 적어도 한 10만원까지는 가야지. 그러고 있다가 삼상됐다 이러면은 막 그때부터 나 팍팍 올라가는 거야. 아, 근데 워낙 저기 뭐야 바이오 종목으로 인해 가지고는 피를 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종목이 주는 이미지가 좀 많이 안 좋지.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너무 현혹되게 그냥 종토방 글 보면은 전부 다 삼상됐다 삼상됐다 이거야.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니까. 본인이 직접 뉴스를 찾아보고는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모르는 사람들은 종토방 들어가면은 그거 다 맞는 말인 줄 안다니까. 나도 처음에는 그랬으니까. 아, 신랑이 그러더라고. 그 말, 그 믿냐고. 그냥 보통, 그냥 보고 넘기면 되는 거지. 악플을 달아도, 신경 쓰지 말고. 뭐, 찬티들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처음에는, 아, 뭘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00개의 글 중에서 한두 개만 주워 담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쓰잘데기 없는 글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자. 어떤 뉴스가 있나. 젠백스는 간만에 달고나네. 이렇게 달고나의 뉴스를 읽으면서도 왜 이렇게 찝찝할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떠한 종목 뉴스를 읽으면은, 아, 저 사람이 저 종목을 들고 있는가 보다. 저 종목 홍보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또 강남의 어떠한 아파트 이야기를 하면, 아, 저걸 들고 있는가 보다. 저걸 홍보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요. 나도 한 번씩 어떤 유튜브 보면, 아, 지가 들고 있어서 그런가 보다. 뭐 등등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 그냥, 딱 봤는데, 간만에 달고나 뉴스다 싶어가지고는 읽어봤어요. 그 다음번에 또 한 보자. 아, 이거 내가 새벽에 읽었는데 부산에 더 현대 생긴대요. 2027년 상반기에 개점을 한대. 내가 저 위치를 알아. 옛날에 신랑이 저쪽에서 일을 했었거든. 부산 현장에 갔을 때 저쪽에서 일을 했었어. 서구 지역. 서구 지역이 좀 많이 허름해. 근데 저 지역을 약간 좀 변화를 두는 것 같더라고. 더 현대를 보니까 차세대 유통 플랫폼 더 현대 2.0 모델이야. 모델 보니까 기존에 우리 있던 이렇게 사각형의 건물이 아니야. 둥그렇게 해가지고는 음, 뭔가 이렇게 좀 이색적으로 짓는다라는 거지. 백화점이 백화점이 아닌 뭔가 아트홀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 그래야 되나? 저기에 백화점도 있고 아울렛도 있고 등등. 대충 백화점 내에서 놀아라 그러는 거겠지. 백화점 가면은 창문이 없잖아. 거기는 계속 불을 켜놓고 있잖아요. 사람이 창문이 없다라는 걸 못 느낄 거야. 창, 그런 걸 생각을 못 할 거야. 창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밤인지 낮인지 아무것도 못 느끼고 쇼핑을 하라는 거지. 거기는 시계도 없잖아. 벽에. 이런 얘기를 내가 왜 했냐? 그냥 뭐 더 현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랬다라는 거지. 새벽에 읽었던 뉴스인데 한 번 더 봤어요. 지금은 정치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전부 다뭐 투표 이야기야. 그리고는 어, 여기 보니까 이재명 씨가 윤이 처음엔 정말 미웠지만 어느 순간부터 불쌍히 여겨졌다 그래. 그런데 나는 이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음, 내가 이재명 의원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야. 나는 처음에는 이재명 의원이 참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뭐 불쌍하게 여겨졌다는 거지. 음, 처음에는 진짜 좋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이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고 수박 그 탈기로 봤을 때는 참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불쌍하게 여겨졌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재명 씨가 윤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네요. 왜 그랬는지 한번 볼까? 음, 어떤 유튜브를 지적하면서 그게 나왔나 봐. 근데 저 라이브도 보면은 완전 저기는 극좌야. 저 유튜브는. 음. 어떻게 그럼 극좌가 될 수가 있을까? 입에 발린 건 다 거짓말인데. 지옥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간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아. 그런데 쟤들 프레임은 그런 프레임이라는 거지. 그런 그걸 인지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되겠냐고. 계속 듣고 그러는데 대한민국 사람 특히 또 여자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더 깔아뭉개고 그리고는
어, 남자가 나와서 이야기하면은 가짜를 이야기해도 믿는다라는 게 대한민국 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어떠한 파워가 1도 없는데 나와가지고 이야기해도 남자가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면은 또 믿는다라는 거죠. 진짜 나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거 보면 뻔뻔스럽다. 이재명 씨가 정치 보복이나 권력 남용은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그런다. 와, 권력 남용은 진짜 이재명 씨가 끝내주게 하고 있는데 본인이 저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게 철판 깔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진짜 좌파 사람들은 저런가? 음, 양심을 버리는 사람 같다. 나 저번에는 유시민 씨 그 사람도 재밌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계속 보니까 조금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너무 아무리 자기 편드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은 옳고 그런 거는 확실하게 분명해야지 되는 건데 문제가 크다라는 거죠. 아무튼 마마네 이제 종료할게요. 시청 감사합니다. 마마네 영상 시청하시는 분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기분이 아주 좋네요. 지금 좌파애들이 어떻게 하든 들어와가지고 채팅창에 글을 좀 적고 싶어가지고는 막 그런데 못 적으니까 들어왔다 씩 다 나가버리는 거야. 아무튼 저녁 먹방 뉴스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오늘 또 부모님 댁에 가야 해서 시청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종료.